8시에 나온 거 맞아요? 그날 대선 토론이 8시부터 있어서 7시부터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날 원래 8시부터 SBS 뉴스를 하는데 8시부터 대선 토론이 있었어. 그래서 7시부터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7시에 한 거 정확히 봤어요? 7시에 뉴스 한 거 정확해요? 그날 편성표 좀 확보해주세요. 그날 7시에 방송했다는 거 증거 좀 확보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누구누구가 트위터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가 대선 토론을 보고 있던 중에 SBS 뉴스를 봤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이슈로 만든 인간이 쓴 트위터에 자기가 대선 토론을 보다가 이 뉴스를 접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 뉴스는 7시부터 나왔고 대선 토론 8시부터 했단 얘기야. 그럼 맨 처음부터 이 얘기를 거짓말로 시작했단 얘기지. 누군가가 오거돈의 말과 해수부의 뉴스를 섞으라고 가짜 뉴스의 소스를 제공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여기서 드는 거야. 조금 일찍 방송한 게 맞다. 제일 먼저 이 SBS 뉴스 내용을 이슈로 만든 인간. 그 인간이 자기가 대선 토론을 보다가 뉴스를 접했다고 뻥을 깐 거야. 어쩌면 SBS에서 이 뉴스를 다룰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문캠프와의 연관을 딱 엮었던 건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닐까? 라는 소설이지, 소설. 라는 소설이야. 인기 작가 망작가예요. 예. 요즘에 핫한 작가. 예. 아직 그 등단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소설을 마구 뿌리고 있어요. 인터넷 작가 망치 부인이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 뉴스가 저런 자막으로 나왔고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래. 그 뉴스를 직접 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대선 토론을 보다 전달받았을 수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자, SBS 차원에서 사과를 했고 기사를 삭제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 SBS가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새벽에 삭제를 하고 3시 40분에 삭제를 했잖아? 그리고 나서 사과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언론사를 탄압했다는 둥, 그러면서 마치 이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했다면 내가 선거법으로 감옥 가봐서 아는데 그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에 해당한다라고 나는 봐. 기사가 삭제된 다음에도, 즉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한 시간이 요 SBS의 원 뉴스가 삭제된 다음에도 계속했다면 난 이 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봐. 해당 원소스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어제 막 트위터로 뿌린 애들, 요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전파했다라고 나는 고의성이 보인다고 봐. 요거는 일단 고발해 봐야 돼. 다 고발을 해서 고의성이 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트위터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자, 누군지 모르지만 트위터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년에 이제 자기가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빨리 캡처들 뜨세요. 출마를 준비하면서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걔네들은 이 트위터 하는 애들 중에 유일하게 그 아이디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애들이거든. 그런 애들 중에 이 기사를 어저께 새벽 3시 반에 기사가 삭제된 다음에 RT하거나 퍼돌린 애들이 있다라면 고발을 하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예, 우리가 이 SBS 가짜뉴스를 통해서 문재인이 관계 있냐 없냐 이 부분에만 집중을 했지, 실제로 더 중요한 진실, 물론 문재인이 관계 없다는 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밝혀진 거고요. 더 중요한 진실은 뭐냐, 지금 그 기자, 조울선이라는 기자하고 해수부 7급 공무원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은 문재인의 연관성이 아니라니까? 문재인 연관성은 딴 놈이 얘기한 거야. 그 새끼는 따로 족쳐야 돼. 삼족이 투표 못 나오게 투표권을 뺏어야 되는 놈이고, 그 새끼는 따로 있고, 지금 이 기자와 7급 공무원이 했던 내용의 핵심은 해수부에서 고의로 지어냈고 눈치 봤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걸 지금 문재인을 팔아갖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이건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일단 대선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해야 돼. 해수부에, 그러니까 그 7급 공무원 직원이 이 인양 일정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인데, 얘가 뭔가 박근혜 정권에서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뭔가를 알고 있는 애잖아.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버린 거야. 그래놓고 지금 그 7급 공무원을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어. 그래서 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얘가 문재인과의 연관성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얘는 무죄 나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 본질은 해수부에서 고의로 세월호 인양을 지연했다는 부분이야. 늦장을 부렸다는 거. 일부러 인양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이야. 그리고 7급 공무원이 증언한 건 그 내용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7급 공무원을 잡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본질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문재인하고 연결시키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으로 그 해수부 직원이 느꼈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하고 있다는 그 제보의 핵심 내용을 다 같이 막 그 해수부 직원이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거야. 지금 본질 리포트 내용에는 문재인의 연관성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7급 공무원은 그 문재인의 연관성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오거돈의 녹취록을 제공한 건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하고 연관성은 다른 놈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 뉴스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놈이 따로 있어. 그 새끼는 그 새끼대로 완전히 족쳐버려야 되는데, 지금 7급 공무원과 여기자는 내가 볼 때 지금,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데스킹을 했던 놈들, 뉴스 편성 책임자, 이 새끼들도 잡아갖고 족치긴 족치는데, 예, 본질적으로 이 7급 공무원이 했던 내용의 본 녹취록을 찾아내야 돼. 7급 공무원의 제보 내용의 핵심을 찾아내야 돼. 지금 이 7급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당하는 거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까. 얘는 문재인 언급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잖아. 지금 논리적으로 원 리포트에 문재인 얘기가 없었어. 그러면 7급 공무원 얘기에는 문재인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다 같이 그 공무원 잡아 족치라 그랬잖아. 여러분의 힘으로. 문재인 언급은 7급 공무원이 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 언급했다 거짓말이야. 기사 잘 찾아봐요. 원래 이 7급 공무원이 얘기한 내용은 해수부에서 세월호를 고의로 인양 지연시키고 있다 이 부분이 해수부 공무원의 내용이야. 그리고 오거돈이란 사람이 차관을 더 늘려주겠다 그 얘기는 따로 얘기를 한 거야. 해수부의 그 세월호 인양과 오거돈 얘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 해수부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요것만 있는 거야.
문재인 얘기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어느 당에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거돈이란 사람이 해수부의 차관을 늘려주겠다라는 언급한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이게 문재인이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킨 딜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야. 그 녹취록은 오거돈이 문재인의 해수부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어. 근데 그 내용을 뜬금없이 세월호랑 연결시킨 아주 사악하고 의도적으로 나쁜 놈이 따로 있는 거야. 어느 정당인이야. 문재인 당이 아닌 특정 정당인이 아무 관계없는 세월호하고 오거돈을 엮어가지고 이 뉴스를 지금 뭐라나 해수부 직원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니까? 증거 있냐고? 여기 봐봐. 이 리포트 초안에는 인양을 고의로 지연 의혹, 다음 달 본격 조사, 초고의 박근혜 정권에서 인양을 지연하고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빠졌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느 당인지 뉴스를 찾아봐. 무슨 해수부 녹취록에서 문재인 얘기가 나와. 오거돈 얘기가 나오는 건 따로 있다니까. 자, 지금 고길동 해수부 녹취록에서 문재인이 나온다. 그거 증거 있어? 아, 나 몰라서 그래. 자, 우리 고길동. 자, 고길동 씨. 지금 분명히 해수부 녹취록에서 문재인 얘기가 나왔다 그랬죠? 증거 갖고 오세요. 예. 해수부 직원의 녹취록에 문재인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 증거 좀 봅시다. 같이 봐요. 네. 고길동 씨. 자, 여러분 캡처 좀 떠주시고요. 정확한 그 증거가 안 나오면, 정확한 그 내용이 안 나오면, 잠깐만요, 여러분. SBS 뉴스에 문재인 얘기가 나왔어요? 녹취록에, 해수부 녹취록에 문재인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고길동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문재인이 언급됐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해수부 녹취록에 문재인이 언급됐다고요? 그 원본 좀 같이 들어봅시다. 예. 그 문재인을 언급한 부분 좀 같이 들어봅시다. 예. 나오긴 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게. 원본 좀 봅시다. 예. 그 해수부 7급 공무원이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대사.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라는 게 그게 7급 공무원의 분명한 대사예요? 자, 팩트를 확인합시다. 예. 소리가 안 들려요, 전혀?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은 다 필요 없고요. 그 해당 뉴스 원본을 들어봅시다. 그 녹취록에 문재인하고 딜했다. 그 부분. 팟빵에 나왔어요? 자, 팟빵에 한번 가봅시다. 팟빵 어디로 가면 돼요? 자, 지금 주소 좀 갖고 와봐봐. 내가 좀 자료를 못 찾으니까 우리 노래 하나 들으면서 그 해수부 직원의 정확한 그 발음을 찾아냅시다. 예. 주소 좀 링크해주세요. 유튜브로. 예. 유튜브에 나오는 부분, 예,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게, 예. 네, 오늘 저녁 때 젊은 남자 철구님 만나러 갈 거예요. 자, 유튜브의 원본에 7급 공무원이
문재인과 딜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실 확인합시다. 예. 고길동님, 고마워요. 예. 여기에, 지금, 문재인하고 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예. 참으로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위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일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 잠깐. 여기까지 맨 앞에 여자가 이건 앵커야. 앵커가 주장하면서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여자 앵커야. 그리고 지금부터 나온 리포트는 조일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이야. 내용을 구분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차기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건 SBS 편집부에서 나온 앵커가 하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해수부 직원의 멘트에 문재인과 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저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아시죠?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막으로 처리가 됐는데, 예, 자막으로 처리가 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 직원이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네. 그죠?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정권 창시되기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지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아시죠?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자, 직원이 분명히 얘기한 거 맞네요. 예. 직원이 분명히 얘기한 거 맞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편집돼서 나왔네. 이 직원이 얘기한 부분은 내가 오늘 아침 라디오로 들은 내용은요. 예.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로 들은 내용은 이 직원이 얘기한 건 문재인 얘기가 아니다. 해수부에서 정권의 눈치를 봐서 늦춰졌다는 얘기만 했다라고 내가 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 SBS 자막에는 직원이 문재인 얘기를 분명히 했어. 고길동님께 내가 사과할게요. 고길동님께 사과하고요. 이게 진짜 이 7급 공무원의 말인지 정말로 저 7급 공무원이 저렇게 얘기했고 이 내용 내가 볼 때 이거는요. 녹취록 전체가 나오면 이거는 녹취록에 이걸 중간을 끄는 거야. 이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아니래. 예. 이 직원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중간을 지금 잘라갖고 이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의 어떤 공약과 차관에 대한 언급한 부분하고 지금 세월호 이야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7급 공무원한테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녹취록 전체가 밝혀지면 얘 7급 공무원 얘는
무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문재인을 언급한 건 맞고, 자, 이 7급 공무원이 진짜, 나는 근데 이 녹취 파일 못 믿겠는데? 나는 이 녹취 파일 못 믿겠어. 지금 이 부분은요, 이 원래 내용은, 지금 봐봐. 우리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원래 이 기사의 핵심 부분은, 조을선이란 여자 기자가 갖고 온 핵심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원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진 거야. 그리고 지금 문재인을 언급한 부분만 편집해서 들어간 거잖아. 예. 그죠? 나는 이 녹취록을 일단 원본을 까야 될 것 같고, 원본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7급 공무원이, 이 7급 공무원이 그런 말을 정확히 했는지를 알아봐야 돼. 진짜 이 7급 공무원이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했다면, 얘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마녀사냥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7급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면, 아니면 앞뒤에 다른 말이 있는데 부분 편집을 해서 의도를 왜곡했다면, 이거는 SBS가 작살나야 될 문제야.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유포한 건 지금 그 차관 이야기, 오거돈의 차관 이야기를 따로 갖다 붙여갖고 뉴스를 만든 거야. 요 7급 공무원이 분명히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이 뉴스의 핵심은,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 우리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끝까지 보면 문재인하고 딜을 해서 늦췄다는 얘기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뉴스에서 지금 문재인하고 딜을 해서 늦춰졌다, 그렇게는 정확하게 얘기된 게 아니야. 그죠? 딜 얘기가 없어. 그런데 왜 딜을 했다는 기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세월호의 인양 시기를 가지고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 세월호의 인양 시기를 문재인과 딜했다라고 맨 처음 얘기한 게 누구냐고. 여러분, 이 여자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봤다. 이 말은 지금 차기 권력이 들어서기 전에 인양을 하려고 했단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투표율을 기다려. 투표율 기다려. 지금 본론에 집중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투표율 얘기. 그죠? 지금 이 차기 정권의 눈치를 봐서 세월호가 서둘러 인양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건 딜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해수부 직원의 앞부분에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양 시기를 늦췄다는 얘기는 잘리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갖다 붙어진 거야. 그치? 다시 한번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자,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란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 거라는 이 말은 지금 문재인하고 딜을 해서 늦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 말은 지금 문재인하고 딜을 해서 늦췄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문재인하고 딜을 해서 늦췄다라고 누군가가 왜곡해서 퍼뜨렸어. 그놈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말이 지금 차기 권력이 들어서기 전에 서둘러서 인양을 했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 그 얘기는 없잖아, 지금 여기 나온 말에. 그런데 누군가가 언론에다가 문재인하고 차기 권력하고 딜을 했다라고 퍼뜨린 새끼 따로 있다고.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런 거잖아.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SBS 뉴스에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 딜했다는 얘기가. 뒤에 더 들어볼까? 딜했다는 얘기가 나오나? 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대략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해수부가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 내용을 해수부 공무원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편집되고 문재인 얘기만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갖다 바친 거거든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자, 지금 저 해수부 공무원이 했다는 얘기가 이거는 문재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한마디로 세월호 인양을 갖다 바친 거다라고 지금 저 7급 공무원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문재인한테 무슨 차관 자리나 이런 것들을 약속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직원이 얘기했다는 거잖아. 30일 전에 문제를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약속을 했던 해수부 제2차가 문재인이 약속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나 고시적으로나 제2차가 만들어주고 수산도 그다음에 해경도 지원하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에 대해 뭐 그 문재인의 약속, 공약 부분을 그냥 언급한 거야. 공약 부분을 그냥 언급한 거고, 그 다음에 해수부가 그 세월호를 인양해서 문재인에게 갖다 바쳤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문재인하고 세월호 인양 시기를 조율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들어봤어. 지금 여기까지 문재인하고 인양 시점을 조율했다는 얘기 나와, 안 나와? 문재인하고 인양 시기를 조율했다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문재인의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따로.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해서 문재인에게 바쳤단 얘기야. 그지?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지?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나 봅시다.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맨 처음부터 세월호 인양이 정치적으로 지연됐다는 핵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가능성만 시사하지도 않았어. 지금 7급 공무원의 말은 세월호 인양을 문재인에게 갖다 바쳤다. 그리고 문재인이 차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약속했거든. 근데 이 해수부 직원이 한 핵심적인 내용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양이 늦어졌다는 부분인데 그건 편집이 됐다니까. 가능성도 언급 안 됐고 딜했다는 얘기도 없어. 그런데 누구야? 문재인이랑 딜을 했다라고 언론 기사에 뿌린 새끼들. 그 새끼를 찾아내. 그 새끼를 찾아내라고. 지금 이 SBS 뉴스에는 문재인이랑 그 해수부랑 딜했다는 얘기가 없어. 이거 나는 이 말 퍼돌린 새끼들도 전부 다 선거법으로 걸어야 된다고 봐. 얘네들 선거법으로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투표도 못하고 출마도 못하게 해야 돼, 이 새끼들. 아주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새끼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새끼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1분 32초짜리 보도에 대해서 SBS에서 정식으로 5분 동안 사과를 했어. 문재인과 아무 관계 없고 전혀 기사가 다르게 그러니까 왜곡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누군가 이 보도를 의도적으로 문재인하고 세월호 인양을 딜했다라고 누군가 1차적으로 왜곡한 거야. 누군지 알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니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누군지 알지?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래서 지금 SBS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SBS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선체조사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형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여기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자막 한 줄 들어가. 그죠? 지금 SBS 데스킹 과정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자막 한 줄 들어갔는데 차기 정권과 거래했다는 말 여자 앵커가 말 안 해. 그지? 자막 저거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여자 앵커도 말 안 했고 여자 기자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딜을 했고 거래했다라고 주장한 정치인이 하나 있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이 뉴스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퍼돌린 거야. 요거는 선거법으로 걸어야 돼, 저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정 구속돼야 돼. 징역 8개월. 이제 동지가 생기는 건가? 근데 좌우지간 이 SBS의 보도는 특히 저 자막 한 줄, 저 여자 앵커도 차기 정권과 거래했단 말 안 했고 여자 리포트에도 없어. 그런데 지금 저 여자 기자를 잡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 지금 7급 공무원의 문재인 발언도 저게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야. 그지? 그런데 문재인하고 딜을 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착각을 유도한 건 저 자막이야.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이 자막을 만든 놈, 자막을 넣기로 결정한 건 SBS 뉴스 데스크이고 그 데스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자, 지금 이게 조일선이란 기자를 욕하고 있는데 저 기자의 멘트에도 저 여자 앵커의 멘트에도 차기 정권과 거래했단 말 없어. 그런데 저 파란색 그 차기 정권과 거래 물음표라는 저 자막을 넣은 건 편집 데스크야. 편집장. 보도 책임자. 그 보도 책임자가 저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조일선 기자를 족칠 문제가 아니라고. 조일선이 그렇게 얘기 안 해서 차기 정권과 거래했단 멘트 안 나와. 7급 공무원도 차기 정권과 거래했다고 멘트 하지 않았어. 세월호를 인양해서 문재인한테 바쳤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저걸 차기 정권과 거래라고 자막을 넣어서 모든 내용을 왜곡한 거야. 이게 얘네 수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법이에요. 저것들이 일부러 그 내용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막 한 줄을 딱 넣어서, 이게 폭스TV에서 만든 수법이야. 폭스뉴스가 요런 식으로 사실 왜곡한 거야. 아무 관계없는 화면에다가 자막을 딱 넣으면 사람들 보면서 그거를 동시에 이미지화하거든. 그래서 저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게끔. 그래서 이거는요, SBS 보도 책임자가 이거는 잘려야 될 문제야. 이건 SBS 전체가 이거는 고발당해야 될 문제야. 보도 책임자, 저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자막을 넣은 사람이 이거는 조사당해야지. 지금 조일선이란 기자가 당할 문제가 아니야. 7급 공무원도 딜했다 이런 얘기 없어. 그냥 그 문재인의 공약을 얘기한 부분만 나와. 이거는 보도 책임자를 책임칠 문제야. 그리고 이걸 의도적으로 문재인과 연결해서 막 퍼뜨린 놈, 그 놈을 잡아야지.
그놈을 잡아야 돼. 그놈을 잡아 족쳐야 돼.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어. 자, 일단 고발들 하시고요. 예.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 선거법으로 법정 구속돼서 국회의원 배지도 띄게 해야 돼.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공직 출마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공직 출마 10년 동안 못하게 해야죠. 그죠?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시민단체가 10년 동안 운동을 한 거야. 투표 일수를 늘려달라. 10년 동안 다 공청회하고 싸워갖고 간신히 얻어낸 게 사전투표야. 그래서 다른 나라는 보통 3일씩 투표한다는데 우리는 딱 하루만 투표한다. 근데 그날 투표 못하는 젊은이들은 투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이틀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가능한 사람 가까운 관공서 아무데나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내고 지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투표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제도를 일부러 비하하는 놈들이 있었어. 왜냐? 투표율이 높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놈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사전투표하면 위험하다. 투표함이 사라진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누구누구 유명인을 팔아가지고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라는 공포심을 뿌렸어. 젊은 애들 사이에. 근데 실제로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 때문에 만든 거거든. 노인분들은 그 사전투표 안 해도 돼. 당일날 가서 다 한단 말이야. 이게 20, 30대를 위해서 만든 게 사전투표인데 그 사전투표에 못 나가게 하려고 불신감을 심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전투표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봉투에다 넣어요. 근데 이 봉투가 뭐냐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된 개표소에 저기가 있는 거야. 마크가. 맨 봉투 앞부분에 무슨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이 사람의 이 봉투가 가야 될 개표소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전에 자기 이름을 보고 이제 사전투표를 했잖아.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 16번을 지지하는 걸로 보여. 그러면 이 16번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개표 참관인이 이 공무원이 이 새끼 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얘 이름으로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갖고 지가 지지하는 17번을 찍어갖고 넣을 수 있냐? 안 돼. 지문을 찍어야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투표했다는 정보가 봉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투표용지가 나오지도 않아. 투표용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는 딱 이 사람 하나 걸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QR코드 때문에 그 투표율을 조작할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 이게 사전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투표용 명부가 나온대. 근데 작년인가 14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사전투표 했는데 또 투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 새끼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인 명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면 그 사람은 이미 투표했다라고 다 나온다는 거야, 명부에. 그래서 사전투표한 다음에 본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대. 근데 작년까지도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못 믿게 한 거야. 그래야 투표율이 떨어지잖아. 20, 30대 젊은 층이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퍼뜨린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전투표의 참여율이 높으냐고. 18대 대선 이중투표 추천합시다 인증 거짓으로 드러나다. 18대 대선에서는요, 예, 이중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왜? 대선 때는 사전투표가 없었어. 18대 대선 때는 사전투표가 없었다니까. 저것도 또 거짓말 했구만. 지금 저런 식으로 저 개표 부정론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2012년에 사전투표가 없었다니까. 예. 저런 놈은 잡아서 진짜 무기징역을 살려야 돼.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일부러 그런 건가 쟤네들이?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 못 믿겠다 이런 거 노인분들은 잘 몰라. 그 인터넷으로 도는 소문이기 때문에. 개표 부정론이라는 게 언론에는 안 나와요. 이거 다 인터넷으로만 도는 거야. 젊은 20, 30대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부재자 투표가 할 수 있는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그 부재자 투표라고 막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만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거였어. 그리고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홍보도 안 돼 있었지. 그리고 대부분이 그날 당일날 일을 할지 말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직원이 그날 출근해야 될지 말지 몰라. 그날 당일에 일이 생기잖아 보통. 그러니까는 이 부재자 투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재자 투표 참여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래서 사전투표를 만든 거야. 사전투표는 그냥 아무 신청이 없어도 신분증만 가지면 투표할 수 있게. 그래서 나온 제도야. 실제로 어떤 나쁜 놈들은요. 아, 저 새끼가 누구누구 지지한다 싶으면 일부러 그 사장들이 그냥 일을 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무슨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만약에 자기는 이명박을 지지하는데 만약에 이제 정동영을 지지하는 애가 투표하러 가겠다. 그러면 그날 늦게까지 야근을 시킨다는 거야. 투표 못하게.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투표를 막았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사전투표는 아무데나 관공서를 가서 주민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게끔. 실제 나도 그걸 알게 된 게 2008년이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야 2008년 아니야 2004년이야. 나도 2004년이었어. 2004년에 내가 그 열린우리당 막 선거 차량을 타고 가면서 막 투표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투표한 날 일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해? 그러면서 누가 가더라고. 젊은 사람이 트럭 운전하는 분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시민단체들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 사전투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욕을 하면서 못 믿겠다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쏘가 넘어가갖고 투표 안 했잖아. 사전투표 못하게 한 거야 일부러. 예. 사전투표가 진짜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이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조작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개표 참관인을 해본 사람은 그 개표 부정에 넘어가지 않아. 그 개표 부정론자들 중에 개표 참관인 해본 사람이 없어. 결국은 이게 젊은 사람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개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불신풍조가 낳은 개표 부정설 씁쓸. 저 기사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예.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개표를 조작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일부러 그런 불안감을 계속 파는 놈들이 있어.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 투표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개표 참관을 안 해본 거야. 이게 개표 참관인,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개표 참관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도 그 개표 참관인을 하고 싶다고 여러 번 신청했는데 번번이 까였어. 개표 참관인을 하러 올라가는 건 그거는 그 지역 당원 중에서 대빵이 올라가는 거야. 눈치 빠르고.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보고되기 전에 미리 사무실로 사전 보고를 한다니까. 딱 개수 세갖고 확인해갖고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미리 정보를 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주는 당원들이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쓰고 일부러 상대당 걸 확인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남의 표를 섞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2번이 1번 확인하고 1번이 2번 확인하기 때문에 남의 표를 거기다 얹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조작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눈에 불을 쓰고 시간대별로 선관위보다 먼저 보고받아갖고 우리가 투표소가 한 동에 7개씩 있어요. 한 동에 7개씩이고 우리가 7개 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개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49개의 칸을 다 그려놓고 기다려. 그러면 49개의 이 칸을 시간대별로 그 참관인들이 미리 알려주는 거야. 어디 거 깠다. 그러면 까고 그거 표가 이렇게 분류되고 몇 표 나왔다라는 거 2번, 3번 확인한 다음에 우리한테 선관위에 보고서 쓰기 전에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상황판에다 적는단 말이야.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선거라는 게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게 지구당에서 전부 다 자기 선거 구역이거든. 내가 특히 더 관심 있고 잘하는 건 내가 구의원 마누라라 그래. 구의원 마누라니까 우리 투표구, 우리 동네 투표구의 상황을 알아야 여기에 정서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기를 어떤 공약을 쳐야 된다. 여기는 어떻게 그 구조농보 해야 된다. 이게 감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동네 투표구별로 어느 투표구가 어느 아파트다. 이것까지 우리 다 외워. 우리 그것까지 다 외우고 미리 예상도 해. 여기 분위기가 우리 선거운동할 때 여기 싸했어. 여기는 8대2나 7대3 나올 거야. 그렇게 딱 예상을 하고 보는 거야. 근데 깠는데 어머 5.5 대 4.5 나왔어? 어머 그럼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투표가 졌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8대2였어. 근데 보니까 우리가 2로 지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까보니까 4.5 대 5.5가 나왔다. 그러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상보다 높게 친 이유가 뭔지를 선거 끝난 다음에 쫙 이제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먹혔구나.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정서가 있었구나. 그러면 지방선거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다 연관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표 부정서를 보면 등신 지랄을 떨고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없었대. 그래서 그쪽에는 그렇게 이제 개표 참관인도 못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솔직히 안 가봐서 모르지. 그 다음에 나는 그 지역에 사는 근데 그런 대구 경북 지역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 안 믿는 게 뭐냐. 거기 보면 진보정당이, 거기는 민주당은 안 나가도 진보정당이 나가. 그렇잖아. 대구 경북 지역은 2번은 없는데 진보정당이 나가서 뭐 민노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막 설명하고 그래. 그러면 그쪽 참관인이 들어가서 보는데 걔는 민주당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투표 조작하고 그러지 못해. 개표 조작을 못해. 예. 그러니까 그 개표를 조작한다는 그 소리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 하면 이 개표 부정론을 맨 처음에 주장한 게 누구냐. 김대중 정부 때 중선관이 직원을 하다가 노무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막 떠들어갖고 잘린 사람이야. 노무현 선거 때 처음으로 개표 분류기를 썼는데 그 개표 분류기가 오류가 있다. 대통령 선거 무효다. 선거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노무현 선거 무효를 주장하다가 중선관이 잘린 사람이, 그 사람이 이명박 때 가만히 있다가 박근혜 선거 때 12월 4일 날 나와가지고 주장을 한 거야. 그때 12월 4일 여론이면 박근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였어. 2번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때 12월 4일에 새누리당 의원들이랑 같이 개표 분류기 못 믿겠다. 개표기를 못 믿겠다라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의혹을 심은 거야. 그건 2번이 될 때를 대비해서 밑밥 깔아놓은 거야, 그게. 2번이 될 때를 대비해서 밑밥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2번이 됐을 때 무효라고 주장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박근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1월 19일까지 활동을 해. 왜? 박근혜가 12월 16일 날 거짓말했잖아.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거든. 국정원 여직원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라고 단언을 해. 근데 그때까지 공식적 발표가 없었어. 그러면 그거는 박근혜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걸로 당선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박근혜 국정원 댓글 문제를 물고 늘어질까봐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개표 부정론이 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순진한 유권자들이 거기에 넘어가. 왜냐? 자기가 볼 땐 박근혜가 될 리가 없거든. 자기 주변에 다 2번 찍었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돼? 이거는 개표 부정이다. 이 순진한 인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거기 꼴딱 넘어가갖고 다 같이 개표 부정으로 댓글을 달았어. 근데 실제로 박근혜 개표 부정에 증거가 없었어.
개표 부정의 증거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밖에 있었다면, 내가 감옥에 안 있었고 밖에 있었다면 나는 박근혜 그 말을 물고 늘어졌어.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는 한 달 만에 내가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었다고. 왜냐? 대통령 선거는 딱 한 달만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개표 부정하는 애들이 일부러 한 달만 떠들고 싹 숨어버렸어. 내가 나와서 보니까 게시판들의 개표 부정론이 1월 20일부터 안 보여. 19일까지만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19일까지만 국정원 여직원 댓글 문제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개표 부정으로 도배를 하고 20일부터 글이 안 보여. 야, 개새끼들 진짜. 강아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때 이 개는 멍멍개가 아니에요. 개살구 할 때 개자. 아무 쓸모없는 이란 뜻의 접두사예요. 예.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이 저 각하 문제도요. 대법원에서 각하했다는 거 저거. 난 저것도 좀 수상한 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거 맨 처음에 초장에 각하된 걸로 알아. 저거 맨 처음에 초장에 각하된 걸로 알아요. 내 2013년 12월, 내가 2월 20일에서 방송을 하거든? 내가 초반에 내가 확인을 했어. 각하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증거가 안 된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쟤네들이 개표 부정이라고 제시한 증거가 뭐였냐면,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의 저장 날짜가 18일로 되어 있다. 그거 하나였어. 18일날 그 저장 파일이 18일로 되어 있다. 그 말만 근거로 해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에,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 자료가 안 된 거야. 그거 말고 증거 없어요. 그거 말고 없다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저 소송문도 봤어.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 12월, 그러니까 1월 19일까지 지금 또 들어와갖고 헛소리 하나 일 때문에 얼릴게. 뭐 별의별 걸 다 증거로 제시했다. 거짓말이라니까. 첫 번째 걔네들이 주장한 내용에 개표 부정의 증거가 그 엑셀 파일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무슨 댓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문제라든가 이런 걸 1년 뒤에 소송장을 변경했던가 뭔가 하면서 추가로 넣은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넣었던 게 이미 각하된 걸로 내가 안다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제대로 소송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들이 주장한 거야.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뭐라 그러나, 선관위에서 그 무슨 시간대별로 보고서하고 그 선관위에 기록하고 시간대가 다르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해. 근데 그게 다 개소리라고. 정말로 걔네들의 그 증거가 진짜였다면 각각의 선관위 위원장들을 지역별 선관위원장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 도봉구 선관위원장이 있단 말이야. 그 선관위원장이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 선관위원장을 고소했어야 됐어. 안 했다니까. 그게 다 개소리야. 개표 부정이라고 떠드는 것들이 다 개소리고, 다만 뭐가 있냐. 어느 지역에 투표용지가 더 나왔다든가 이런 게 있어. 투표한 사람 숫자하고 그러니까 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용지 숫자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선거가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건 개표 부정이 아니잖아. 부정선거지. 투표한 인원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들어있으면 그건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거야. 개표 부정이 아니라. 그지? 개표 부정의 핵심은 개표 숫자를 조작했다는 거잖아. 개표 숫자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정확히 있냐? 없어. 너무나 빨리 발표됐다. 그 개표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 방송사에 숫자가 나왔다.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그거는 방송사의 오류지 개표 부정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 방송사의 오류이지 그게 개표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주장을 하는 거야. 헛소리들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 개표 방송하고 그 선관위에 올라간 시점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옛날에 이명박 전에는 어땠냐면, 아니야, 정확하게는 2010년까지야. 2011년까지인가? 2010년까지인가?
2010년까지다. 2010년까지는 각 방송사에서 선관위의 자료를 보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투표 현황을 발표했어. 2010년까지. 근데 그때 내가 개표 방송을 했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나는 선관위를 직접 보여준 거야. 그러면 선관위의 내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보다 우리가 빨랐어. 그래서 나의 개표 방송이 2010년 지방선거 끝나고 폭발을 한 거야. 10,000명 가까이 보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이명박이가 그때 박 시장 선거할 때부터 그 개표를 선관위에다가 늦게 올린 거야. 선관위 사이트의 숫자를 늦게 조정한 거야. 선관위 사이트에다가 그 보고를 올리는 시간을 방송사보다 늦게 했어. 그래서 투표소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방송사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다 보고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서류상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개표 부정의 증거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면 그 자리에 가 있는 1번 후보, 2번 후보의 참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구별로 어디가 몇 표 나왔다가 외운다니까. 그래야 그거에 대비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때문에 투표구별로 투표 숫자를 외운다고, 우리가. 그런데 개표 부정이 돼서 숫자를 바꾸게끔 가만히 있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개표 부정의 증거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또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만나봤는데 단 한 건도 신뢰감 있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어. 웬 정체불명의 아줌마 아저씨들, 딱 새누리당 지지하게 생긴 아줌마 아저씨들이 유튜브에 떠들어댄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로 증거라고 떠들고 있어. 야당에서 그거 그렇게 안 둔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정말로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면 개표 조작을 하는 건 누가 하겠어? 잘 생각해봐. 개표 조작을 했다면 누가 조작했을까? 선관위가 했겠죠? 그죠? 정말로 개표를 조작했다면 선관위가 했겠죠? 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는 선관위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당시 개표 부정을 주장한 애들이 모두가 다 같이 누구를 괴롭혀야 돼? 선관위를 괴롭혀야 되잖아. 그지? 다 같이? 그런데 그때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야? 2번 당이었잖아. 2번 당은 왜 가만히 있느냐? 거기부터가 딱 냄새가 나잖아. 개표 부정이었다면 당연히 선관위를 부셔야지. 불 지르고. 선관위에 하나하나 그 위원장들 고소하고 그랬어야지.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왜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냐 그 얘기만 했잖아. 그거부터가 다 거짓말이란 증거예요. 그리고 개표 부정 주장한 애들 중에 개표 참관인으로 올라간 애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개표 참관을 해본 사람은 알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표 부정론에 속아 넘어가면, 예, 등신되는 거야, 등신덩다리. 나는 누구 지지하냐고? 여성 혐오래고, 난 오바마를 지지해.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서 블랙이야. 네. 그 주민센터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투표하러 왔는데요 하시면 투표소로 안내해드립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예.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어요. 1분도 안 걸린다는 말. 1분 이상 걸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사전투표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 줄을 오래 쓴대요. 투표 자체는 1분이 안 걸리는데, 왜냐면 도장 찍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푹 칠하면 되거든. 이게 덮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야 돼서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예. 어쨌거나 본의 아닌 거짓말이었어요. 난 이렇게 많이 할지 몰랐지. 그 심지어는 지금 인천공항에, 예,
인천공항에 사람의 줄이 너무 서갖고 비행기 시간 못 맞춘다고 항의가 빗발쳐서 투표소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다는, 예,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이 사전투표의 열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는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14년, 15년, 16년 3번 한 거예요. 예. 14년 지방선거, 16년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대선 3번밖에 없어. 사전투표는. 근데 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사전투표하라고 홍보를 못 해갖고 거의 안 했어.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할 때는 이틀 동안 꼬박 해갖고 12% 했어요. 전체 유권자에.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사전투표잖아. 근데 오늘 투표율이 지금, 아니야, 14, 16, 17. 예. 14년, 16년, 17년. 예.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거, 올해 대선 3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2년 대선 때 이중투표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12년 대선 때 사전투표가 없었어. 오후 4시에, 예. 오후 4시에 통계가 9.5%로 나왔어요. 예. 작년에는 이틀 동안 12%가 했는데, 오늘은 오후 4시까지 9%가 넘어서 9.5%가 투표했어. 그러니까 이제 첫날 1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16시 기준으로 9.5% 선관위가 발표했고 6시 기준이 얼마일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망치 부인이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인데 그 투표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귀한 사전투표율로 선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공지할게요. 오늘 저녁 9시에 예, 오늘 저녁 9시에 젊은 남자랑 데이트가 있어요. 야심한 밤에. 젊은 남자 철구님이랑 야심한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철구님하고 생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놀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그냥 철구님 방 같았어요. 예.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왔고, 내가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애들이 그냥 욕을 계속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욕이 관심이라 그러더라고. 그때 채팅창에는 그 욕을 해주는 게 관심의 표현이었던 거야, 아프리카가.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아무도 채팅을 안 하는 건 이 방은 가짜란 뜻이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는, 그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가는 게 너는 까였어 이런 뜻이고, 막 욕을 해주는 게 너한테 관심 있다는 뜻이었대.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 되게 당황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적응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방송할 때, 우리 철구님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진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이빨 뽑아 짤짤이라고 손가락 부지러 윤놀했잖아. 막 힙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그냥 철구님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정말 못할 것 없이 막 간장 바르고 별걸 다 했단 말이야. 된장 바르고. 근데 그게 다 아프리카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아프리카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였어. 근데 우리의 이제 서수길 대표님이 아프리카를 인수한 다음에 그 아프리카가 이제 좀 더 규모를 갖춰가니까 제재가 심해진 거야. 그래갖고 욕설 못하게 하고, 막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못하게 하고, 막 금치거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옛날 아프리카의 그 맛이 사라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방통위에서 아프리카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왜냐면 이제, 다 누구 때문이겠어? 나 때문이지. 근데 이제 나를 치면 티가 나니까, 사실 12년 전에는 철구님이 그렇게 안 당했어. 내 기억에 12년 전에는 철구님이 그렇게 많이 안 당했는데, 무슨 결정적인 사건으로 아마 그때 대선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선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대대적으로 당해. 그래가지고,
그 방송 정지당하는 BJ들이 생기는 거야. 엄청 많이 BJ들이 방송 정지를 당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14년이었나 13년이었나 13년에 대대적으로 당하고 14년에 돌아오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대박을 치면 아프리카의 다른 BJ들이 당하는 거야. 아프리카의 다른 BJ들이 막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 주식이 떨어지고 그 내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랬냐. 왜 아프리카에 잘 나가는 BJ들을 막 괴롭혔냐 하면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개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주식을 던질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값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주주들이 열받겠지. 그럼 주주들이 열받아서 이거 정치적인 문제다. 망치 내쫓아라. 그걸 유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뭐라 그러나 아프리카의 유명 BJ들을 쳐가지고 아프리카가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요. 유명 BJ들을 까는 기사를 내. 그러면 아프리카 주식이 떨어져. 그러면 아프리카 주식이 떨어지면 대주주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문제냐? 알고 보니까 망치 부인 문제다. 그럼 망치를 내쫓아라. 이런 걸 유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나의 소설이고. 근데 내가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나를 탑5로 한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하게 들어왔대. 내가 아프리카의 베스트 20에 들거나 탑5에 들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이제 별것도 아닌데 막 국회로 부르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수길 대표가 국회 그 무슨 방통인가에 몇 번을 불려갔대. 그 서수길 대표가 우리 아프리카에 온 게 11년이거든? 11년부터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불려가고 고초를 겪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서수길 대표가 나를 자를만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서수길 대표가 신앙인이야. 믿는 사람. 이분이 옛날에 처음에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 하냐면 자기도 옛날에 한나라당만 지지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서울대 공대 나왔더만.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게임 회사로 돈을 벌고 그게 그냥 잘 나가는 IT 사업가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를 인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 그래갖고 인수를 한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다 말리더라는 거야. 그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왜 거기다 하냐고. 근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프리카로 왔대는 거야. 그 인수를 했대. 근데 인수를 하고 나서 계속 당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아마 보고가 들어갔겠지. 망치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망치 부인 방송을 보게 됐대요. 근데 망치 부인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 그 11년에 날 찾아와서 한 얘기야. 11년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자기는 한나라당이 당연히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해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망치 부인 방송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프리카에 대한 사명을 맨 처음에는 그냥 돈 될까 싶어서 왔는데 아프리카에 와서 사명을 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방송 민주화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로 했대. 그리고 나서 고초를 당하는데 근데 그게 나를 내쫓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다 감당을 한 거야. 그리고 사실 나는 철구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철구님에 대해서 그 막 사람들이 일배다 철구님이 일배라고 막 그래갖고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철구가 다 컨셉이지 실제로 보면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처음 알았어. 그리고 시상식에 가서 만났는데 정말로 너무나 예의가 바른 거야. 그리고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되게 잘생겼더라고. 그리고 이 눈도 못 마주치고 너무 수줍음을 타는 거야.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건 다 컨셉이라고. 서 대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다음부터 철구님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좀 놀란 건 뭐였냐면 지난번에 이제 시상식을 갔어. 시상식을 갔는데 철구님이 자기가 꼭 그 1등을 하고 싶다는 거야. 대상을 타고 싶대. 그래서 왜 이 방송 대상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그동안 사실 철구님이 언론으로 다루어진 건
사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세게 어떤 방송을 했고 그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보복하다시피 아프리카를 칠 때 철구님이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철구님이 당한 나중에 이 딸이 커서 아버지를 검색했을 때 그런 막 나쁜 기사들이 뜨면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길 거 아니야. 내가 결심한 건 그때였어. 내가 철구님하고 합방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그 순간 내가 철구님을 찾아가서 철구님 팬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는 정말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세상의 시련을 온몸으로 극복해낸 멋진 청년이었다. 너의 아빠에 대한 나쁜 기사들은 아줌마 때문이다. 아줌마가 너무나 강한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아줌마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너의 아빠를 불명예스럽게 기사를 쓴 거니 그걸 믿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철구님하고 방송하게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던 거야. 근데 다들 철구님이 망치 부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안 됐어. 근데 얼마 전에 철구님이 나랑 방송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하고 싶다. 내가 사실 먼저 하고 싶었다니까. 내가 그 최구님도 사실 최구님이 당한 것도 나 때문이고 까루님은 2년인가 당했어요. 까루님은요 2년 동안 각종 루머에 시달렸어. 그게 그 2010년 5.18 나 도와줘갖고야. 그래서 까루님이 2년 동안 거의 방송을 못할 지경으로 당했어. 그 다음에 최구님이 당한 거고 그리고 철구님이 수시로 당한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철구님 방송에 가서 철구님 시청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감당을 할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 나 때문에 철구님 방송을 몇 번씩 못 봤고 그리고 그 제재를 받느라고 철구님의 맨 처음에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도 어쩜 나 때문이거든. 사실 다른 사이트는 다 개판치고 멋대로 하는데 거긴 아무렇지도 않게 냅둬 아프리카만 계속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철구님이 하고 싶은 방송을 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철구님 방에 가서 욕을 먹더라도 가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은 채팅창을 보지 마. 우리 시청자들은 철구님 방송에 채팅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을 보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예, 병이다 병. 누가 병이야?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내려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쓰는 언어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다른 문화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해외여행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외계어를 보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막 스샷 뜨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막 캡처 떠가지고 막 고소하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냥 그 방은 여러분들이 그냥 채팅창을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그 방 문화야. 우리 방에 와서 후보 이름 얘기하면 블랙 당하듯이 그 방에서 욕을 안 하면 채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 방에서 쓰는 일상적인 언어니까 그걸 가지고 감히 우리 망치한테 욕을 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진상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상시 혈압이 높거나 우리 방송에 좀 노약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시고, 예, 이런 분들은 채팅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예, 부탁드려요. 예, 그런 분들은 채팅 끄고 보시는 게 좋다. 예, 특히 또 우리 방송에는 암 투병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 암 환자분들 절대 채팅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채팅창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캡처 뜨셔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채팅창을 욕은 캡처 뜨지 말고 철구님 방에서 혹시 망치를 칭찬했다든가 좋은 분위기가 가끔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 그걸 캡처 떠서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게 예, 우리 그 노약자 시청자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문화 탐방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예, 해외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채팅창에다가 막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치읓, 기역, 이응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방 시청자들이 막 화나.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철구업이라는 뜻이야. 알았죠? 예, 그런 거 자꾸 물어보고 막 그 우리 방에서 하듯이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신 없으면 안 봐도 돼요. 예. 저기 망치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가서 지켜주지 안 그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심기가 나약하다 싶으면 가가지고 막 채팅창에다 질문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 예. 자, 하여튼 오늘 우리 망치 부인이 젊은 남자, 예. 또 금방 또 배워가지고 또, 그만해. 여러분이 미음, 비읍, 이응 쓰면 명박이로 들려. 하지마. 미음, 비읍, 이응 쓰면 명박이로 보여. 하지마. 자, 그래서, 예. 오늘 저녁 때 우리 철구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SBS 가짜뉴스의 핵심은, 키는 뭐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핵심, 오늘 소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이 SBS에서 왜 문재인을 걸고 넘어졌느냐 하면 물타기 한 거다. 물타기 한 거예요. 무슨 물타기냐 하면 실제로 SBS의 리포트의 핵심은 해수부에서 인양을 지연시켰다는 거야. 핵심은 그거야. 예. 그러니까 그 해수부에서 세월호 인양 시간을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 내용은 다 빼고 문재인을 엮어가지고 물타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10.6%야, 지금? 아, 그래. 벌써 10%가 넘었네요. 예. 5시 현재 10.6%. 6시까지 몇 프로가 나올 수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가까운 관공서에 가셔서, 그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사전투표 하시고요. 아, 이제 망치 부인의 방송이 내일은 없어요. 제가 사실은, 2012년에, 문재인 선거운동 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 근데 그게 문재인 선거운동을 한 게 원인이 아니라, 그 2012년 총선 때, 되지도 않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껄떡대는 바람에 그거 욕하다가, 그걸로 내가 잡혀 들어갔어. 한참 대통령 선거 운동 하다가. 근데 그 잡혀 들어갈 때 내 죄목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잡아 넣었는데 풀어줄 때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나를 고소한 인간까지 등신된 거지. 내가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고 날 고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라고 선거법 위반인데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이 내 죄목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했던 말은 다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내가 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당해요. 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낙선운동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특정 후보를 언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누구를 지지하냐고 묻지도 못하고 특정 후보를 언급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 팩트 폭행죄죠. 그래서 지금 망치 부인은 말을 할 수 없는 봉인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계속 소설만 발표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어. 그러면서 무슨 전쟁 얘기가 가령 이제 어저께 막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방송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건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 그걸로 내가 어저께 오후면 진상이 다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방송을 하면 그걸 또 녹화 떠가지고 그걸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방송했다라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방송을 못했고 내가 대기했던 건 뭐냐면 안보 문제, 북한 전쟁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건 공식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걔네들이 얘기하잖아.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공포파리가 선거 때문이냐? 내가 반론하면 그걸로 나를 건드릴 수 없잖아. 자기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실제로 선거 때문에 나는 북한 문제를 판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들은 선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판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걸 선거법 위반도 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후보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저께 나한테 잡혀갈 각오하고 방송하라고 문자 보낸 인간들 있더라. 대선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해. 대선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때 나 없이 니들끼리 버틸 수 있어? 이번에도 죽수고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봉인이 언제 풀리냐? 일단 내일 방송 안 하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수다방을 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요 주말에, 예. 이 주말에 또 무슨 북한파리를 한다든가 이런 지랄을 하면, 물론 긴급생방 합니다. 예. 안보 문제를 갖고 시비 걸면. 그런데 여러분, 안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지난달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였죠? 4월 위기설. 그 4월 위기설 뭐였어? 거짓말이야. 4월 위기설의 이유가 뭐였냐면 사드 배치하려고 지랄한 거야. 사드 배치하려고 그 4월 위기설이라는 거짓말을 팔았던 거야. 이 썩을 놈들이. 4월에 전쟁 난다고 그 지랄 연병을 했던 게 사실은 그 사드 배치하려고. 그래갖고 사드를 밀어붙이려고 그 지랄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드 비용 논란 있죠. 그 사드 비용 논란은 왜 일으킨 거냐? 사드는 일단 받아들이고 비용 문제로 싸우자는 얘기야. 물타기예요. 사드 비용 논란이요. 물타기라고요. 이 사드는요. 놓는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알박기라는 둥, 다시 못 가져간다는 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 비용 문제로 딜을 하려는 거야. 예.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사드 도로 가져가라 그러면 돼.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무기를, 그래서 지네 나라에선 단종시켜 놓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B급 무기를 갖다가 왜 우리한테 수조 원을 내면서 그 무기를 받으라고 지랄이냐고. 이거 과정과 절차상 국제법 위반이고 소파 협정 위반이고요. 예. 그 다음에 김관진과 한교안의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명백하게 되돌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되돌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가 나의 주적이 되겠지. 우리 땅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당한 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한 일을 나는 좌시하지 않을 거야. 알지? 내가 국정원 5년 동안 갈군 거. 다음은 외교부다. 내가 이미 얘기했어. 내 다음 타깃은 외교부야. 각오들 해라.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길고 긴 대선 기간인데, 예. 이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해 왔습니다. 날마다 소설만 발표하고 5월 7일날 인생수다방 한번 하고요. 그리고 5월 9일날은 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재방송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5월 9일에 5월 9일 저녁 때 8시에 생방송 시작할게요. 예. 다음 생방송은 5월 7일 8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 저녁 8시. 예. 그때 생방송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주말에 무슨 이제 선거와 관계없지만 분명히 뭔가 심각한 사건을 터뜨리면 나 계속 집에 있어. 우리 신랑이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딸내미 밥 챙겨주느라고 집에 계속 있거든. 너네 사고 치면 내가 생방송한다. 알지? 검색어 장난하지 말고 헛소리들 하지 말고 조심하고 있어.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양현니님, 안경유인님, 베티고양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그리고 통행국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유튜브에 뿌리는 건 다 고소 대상이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게시판 어디든지 다 망치부인 방송을 유튜브에서 요 5분 걸 링크 시키는 건 자유예요.
근데 이 링크를 시키면서 자기가 제작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또는 이분들의 원 내용을 자기 맘대로 편집해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지만 않으면 유튜브에 있는 망치부인의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분의 블로그에 링크 시키는 건 다 자유예요. 아셨죠? 다만 그거 팔면 안 돼. 상업활동에 쓰시면 안 돼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정말 대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예,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망치부인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의 이 의리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 지금 사전투표 지금 10.6%? 아까 10.6%까지 봤는데, 예, 오늘 6시까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예, 내일 6시까지 어느 정도 될지 우리 채팅창에다가 계속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시켰고, 이 언론과 정치 세력의 온갖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먼 훗날 역사가 판명해 주겠죠. 다만 우리가 오늘 싸우는 것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무조건 약자 편 들어줘야 나중에 내가 강자한테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준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우리가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 내가 피해볼 때 사람들이 날 위해 싸워주는 거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한 지 11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냐? 변하던데요. 11년 전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와 이 11년 후에 지금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고요. 세상도 많이 변했어요. 네가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더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번 선거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는 안 해요. 왜? 다음 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게 제가 가는 길이에요. 12년 대선 끝나고 감옥에서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 시사방송을 다 떠났더라고요. 대선 졌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실패하더라도 포기는 안 해요. 왜? 내가 실패한 경험을 딛고 다음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죽기 전에 볼 겁니다. 되겠냐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되고요.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됐을 때 모두 망하는 줄 알았죠? 박근혜 덕분에 박근혜와 박정희의 모든 환상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망한 게 아니다. 기억하세요. 전화위복, 세옹지마. 전화위복, 세옹지마를 기억하세요.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 정식 방송은 5월 7일 인생수다방에서 만나 뵙고요. 오늘 밤 9시에는 철구님하고 무슨 일을 겪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화 체험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업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일일이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힘차게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려요. 철구님 방송에서 봬요.